이거는 뭐 저희가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, 자, 그러면은 코르시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. 우리가 자발적 크레딧을 이제 만들어낼 때 제일 편안하게 사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코르시아인데, 그 코르시아가 선택하고 있는 감축 사업들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고, 이거는 이제 조림에 대한 얘기입니다. 룰루 CF로 조림에 대한 얘기고, 이거는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한 거, 신재생에 대한 거, 메탄에 대한 거.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수행하셔서 크레딧을 얻으면 그 항공 쪽 코르시아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한번 사업 기회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CDM 사업이라는 거는 온실가스 줄이는 데 있어서의 그 해당 국가의 위험도 있죠. 어디 뭐 아프리카, 어디 나이지리아 했는데 막 총싸움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 투자 회수 못 하잖아요. 이래저래 이제 그럼 CDM 사업에 대한 리스크 그거예요. 국가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, 그리고 투자 타임 허라이즌이라고 그러는데 그 투자 기간이 길어요. 5년, 10년 막 이렇게 돼요.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, 우리는. 그 꾸준히 10년 동안 참고 할 수 있으세요? 그것보다는 오히려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 더 큰 것 같아요. 투자 기간도 짧고, 그리고 분명하게 매수처가 이제 발전 5사부터 민간 25개사들이 다 있으니까. 그래서 저희는 후배들이 이제 CDM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, 야, 그거 마음고생하지 말고, 그냥 뭐 국내에 어떻게 해서든 뭐 좀 오래된 그 신재생 오래된 그 발전소들이 있으면 그거 좀 싸게 사서 다시 잘 정비해서 하는 게 어떨까. 그리고 실제로 REC 시장이나 RPS 쪽 그 아리백 시장 다 보고 있거든요. 상당히 그 효율이 커요. 그러니까 매수처가 있다는 게 되게 효율이 크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발적 크레딧 만들어서 해도 공급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가격이 1달러짜리가 됐어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S&P 플러스 REC에서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원가가 뭐 메가와트당 뭐 22만 원, 뭐 24만 원 막 하거든요. 그리고 매수처가 분명히 있으니까. 그리고 또 거기서 민간 쪽 25개사들이 발전소들 안 사주면은 아리백 시장에다가 내가 팔 수 있는 옵션도 있고. 그래서 오히려 효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추천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. 요 풍력, 태양광 이런 쪽. 그리고 아는 선배님들이 이쪽 메탄 쪽 사업을 하시는데 중국 쪽 가셔서 이제 광산에 메탄 가지고 뭐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한 5년 전부터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거기 정부하고 들은 인허가 문제부터 해서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어렵다. 저런 것들. 마켓에, 자발적 시장에 대한 마켓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프로젝트 디벨로퍼가 있고,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크레딧을 만들게 되면은 브로커하는 업체한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주게 되고, 그래서 용어상의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. 프로젝트를 이렇게 디벨로퍼가 있으면 얘네가 크레딧을 처음 발급할 때, 그때가 이제 크레딧이라고 그래요. 요 배출권을 이슈된 거 첫 번째 거. 프로젝트 갖고 있는 양반이 처음으로 발급된 것을 크레딧이라고 그러고, 요 크레딧을 시장에서 누군가가 활용한 거. 삼성전자가 요 크레딧을 사게 되면은 그거는 옵셋으로 이제 막 크레딧 이퀄 옵셋으로 보는데 용어상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. 처음 프로젝트 오너가 이제 처음 한 거, 발급한 거는 크레딧이고 그걸 가지고 활용했다라는 이제 옵셋이다라고 정의는 그랬습니다. 마켓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서플라이하고 디맨더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다양하다. 이 자발적 배출권도 마찬가지로 OTC 거래, 경매장, 뭐 파생 상품도 다 가능하다. 그래서 뭐 만들어내기 나름이거든요. 시장에 대해서 저런 것들 크레딧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느 시장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아이고. 이게 그 원칙인데요. 하도 우리들이 하다 보니까 제3자가 살 때 그걸 못 믿어요. 둘이서 뭐 어떻게 잘못해서 뭐 크레딧 왕 만들어낸 거 나한테 파는데 나중에 뭐 없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거든요. 그래서 그 크레딧에 대한 그 신용 보강
보강에 대한 원칙이 저렇게 글로벌하게 정의가 올해 4월 달인가요? 3월 달인가요?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. 그래서 뭐 지배구, 뭐 거버넌스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있는데 어쨌든 크레딧에 대해서 정말로 줄일 수 있냐? 계속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냐? 뭐 원가는 뭐 제대로 이제 한 거냐?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준을 마련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. 가격입니다.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저렇게 다양한데 가격 편차가 커요. 저는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프로젝트가 동일한 뭐 태양광 풍력이더라도 그 국가가 어느 국가냐,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양반에 대한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한 상이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르다라는 게 현상입니다. 그게 뭐 바이오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조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죠. 조림도 이제 감축에 대한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후배가 있어서 좀 물어봤더니 효율은 상당히 떨어져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수령에 따라서 나이가 오래된 노령된 그 수목들은 이제 흡수가 적고, 그래서 또 무슨 나무냐 뭐에 따라서 뭐 뽕나무냐 뭐 삼나무냐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,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이제 조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근데 감축을 제대로 하려면 조림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드라이브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격에 대한 추세고, 어쨌든 자발적 배출권 크레딧에 대해서는 뭐 2035년에 100에서 뭐 350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, 전망치들도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고요. 자, 10분 남았습니다. 네. 질의 주십시오. 네. 탄소 배출이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? 네. 그게 좀 궁금하고, 두 번째로 좀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내년에 미국의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집중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. 그 배출에 대한 계산은 명확하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 배출 계수값, 에너지 효율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고 있고요. 그거는 뭐 대한민국 혼자서 만든 건 아니고 그 UN 주도하에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그 머티리얼들이 다 있어요. CDM 사업도 이것만 인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CDM 뭐 북이라는 것들도 있을 정도로 다 나와 있고, 그래서 이쪽 시장은 딱 그래요.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보면은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이 배출 나온 양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. A 업체가 우리 환경부한테 제출할 때 저희 일만큼 배출했어요 라고 하면은 또 환경부는 할당을 무상으로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? 못 믿죠, 당연히. 그럼 제3자 검증기관이 들어와요. 그래서 그 검증기관이 그쪽 실사를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준 데이터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또 사인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밝혀지잖아요. 이 친구 감옥 갑니다. 검증한 친구 감옥. 그 트럼프 나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. 근데 글로벌 방향성이 지금 지금 저기 정권에서도 다 발표했잖아요. 몇 년에 몇 개 하겠다라는 거.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수시로 막 바꾸니까 그게 이제 리스크이긴 한데, 그때 가서 걱정하시죠. 근데 방향은 맞으니까. 예, 또 질주. 지금 유럽 가격하고 국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유럽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여전히 무상 배출이 계속 늘어나고 여전히 못 따라가는 건지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갈 수가 없고요. 마켓 구조가 상이하고, 근데 우리는 따라가길 기대하는데 아직까지 무상 할당에 대한 포지션이 98.5%, 이게 아주 엄청난 허들이 될 겁니다. 이거를 해결 못하면 따로 갈 수밖에,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,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 어프로치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상 할당에 대한 것들을 유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의견이고요. 그래서
여기서 저희가 하는 건 딱, 주장하는 건 딱 그거예요.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서는 유상할당이 100%, 100%고 산업 부분이 한 55% 그렇게 돼 있고요. 우리나라는 이제 98.5%가 되고.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다가 얘기하고 정부한테다 얘기하는 거는 명확합니다. 무상할당으로 받은 것들은 넘기지 말아라. 대신에 유상으로 산 거, 돈 주고 산 거는 알아서 해라. 넘기든 말든 무제한 넘기든 뭐 남으면 그냥 넘기든 알아서. 저는 이 얘기를 해요. 무상인데 왜 넘겨요, 그거를? 계속해서. 그건 제 사고로 저는 경제학 전공했는데 그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. 철저하게 무상은 올해 준 무상할당권은 올해 걸만 딱 써라. 끝. 그게 합리적이잖아요. 이 얘기했더니 아주 다들 업체들이 싫어해요. 근데 이런 결정은 언젠간 해야 돼요, 사실은. 무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포션이 큰 한 유럽의 배출권하고 동조화 이런 거는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? 저기 하시면 그 핸드폰이나 메일로 주십시오. 예,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